이제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원래 y는 ax라고 하는 지수 함수가 있었어요.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구할 거냐? y는 ax가 있었어. x를 y에 대하여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개념에서 x는 로그 ay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x와 y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y는 로그 ax 이렇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의된 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y는 로그 ax,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클 때에만 정의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물어보는 함수 값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 함수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a가 0초가 a가 1이 아닐 때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대응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함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y는 ax의 역함수, y는 로그 ax를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제 잠시만요.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성질. 그래프들을 원래 그릴 거예요.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로그 2x, 로그 2분의 1x, x에 1이 들어가면 0 되고요. x에 2를 넣어주니까 1이 되고, 2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4를 넣으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2분의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을 되고, 여기는 2분의 1 넣으니까 1 되고,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자, x가 1일 때 0 지나갔죠. 그럼 얘는 x가 2일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4일 때 2라는 점,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걸 쭉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역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정의역이 중요한데, 정의역은 우리가 진수잖아요.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이 축의 x축의 오른쪽에서만 함수가 정의됩니다. 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 되겠죠. 요건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였기 때문에 역함수인 로그 함수에서는 서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 1,0을 지납니다. 지수함수는 어땠죠? 0,1을 지났죠. 로그 함수는 어디를 지나가? 1,0을 지나가요. 그래프의 점근선이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어디가? 점근선은 y축이 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에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 a가 0초가 1 미만일 때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로그 함수의 기본 성질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치역은 실수 전체. 1,0 지나가고요. 점근선이 y축이고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1,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ax와 1,0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우리가 요 로그 그래프 두 개를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까지 그리게 됐어요. 자,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제 한 번 더 봅니다. 로그 함수는 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가 y가 ax였을 때 정의역이 x는 실수 전체, 치역이 양의 실수였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가니까 양의 실수, 이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요 밑이 2였을 때와 3이었을 때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2였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3이었을 때
x에 3을 넣어줘야 1이니까 요렇게 됐다. 그 얘기는 뭐다? 밑이 크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진다. 여기도 볼게요.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어요. 자, 2분의 1이 돼야지 1이 되고 3분의 1이 돼야지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밑이 적으면 적을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혹은 이쪽 부분은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는 밑이 크면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이 분수의 이 범위에서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개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y는 ax 지수함수죠. 그 다음에 역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얘에 대한 대칭이니까 로그 ax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둘이 대칭인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지수함수가 y는 ax 이렇게 되었을 때 얘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주요하게 눈여겨볼 점은 0,1이니까 좌표가 바뀐 1,0 이렇게 될 거고, 1일 때 a였다면 1일 때 a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죠. 0,1이라면 1,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1일 때 a였다면 우리가 여기가 1일 때 a가 된다. 특히 이 그림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비교표, 정의역, 실수 전체, 여기는 양의 실수, 치역, 양의 실수 전체, 여기는 실수 전체, 지나는 점 0,1, 1,0, 점근선,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얘가 클 때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작을 때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0초가 1 미만일 때 감소함수. 이거 잘 성격을 이해하시고, 자, 이제는 무슨 얘기? 로그 함수도 어떻게 한다?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그럼 우리가 기준점들을 가지고 잡아가면 되겠네요. 기준점이 1,0이었던 이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기준점이 1,0인데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갔죠. 기준점, 또 중요한 건 뭐죠?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점근선이 x는 2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리려면 이 점근선 알고 얘를 아는데 뭐를 하나 더 알고 정확하게 그리자 그랬죠? x절편.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가 0이었을 때 x 값을 찾아가지고 오케이, 요 x절편과 우리 기준점과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평행한 이동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을 만났다면, 자,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정의역이 바뀌겠죠. x는 m초가, 치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점은 어디를 지나가? m 플러스 1n 여기를 지나갔고, 점근선이 이동한다. 점근선이 이동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대칭. x축 대칭이면 y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정리하니까 이런 식, y축 대칭이면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이런 식, 원점 대칭이면 x와 y에 동시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런 식. 그러면 그래프는 원래 로그 2x는 까만색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초록색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 식이고요. 얘를 y축 대칭시키면 핑크색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 그래프. 얘를 원점 대칭시킨다.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x 대칭해, 그러고 나서 다시 y 대칭해, 이렇게 그려서 가도 됩니다. 한 번에 원점 대칭이 힘들면.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고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식,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잘 봐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잘 보면 선생님 이거는 그거잖아요. 2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니까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의 진수의 조건이 여기가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그려야 되고요.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x는 0보다 작다,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거하고 요거, 왜냐? x가 2일 때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2, 그 이야기는 얘를 y축에 대칭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래프가 차이가 있다. 하나는 x축에 x의 양의 방향에서만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얘는 어떻게? 양과 음의 방향을 둘 다 그려줄 수 있다. 이거 주의할 점입니다. 자, 최대 최소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모양이니까 변역이 알파라면 알파일 때 미니멈, 베타일 때 맥시멈. 언제?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 잘 그려서 이 범위에 맞는 값들을 찾아주면 돼요. 자, 요 범위라면 요거일 때가 최대, 요거일 때가 최소. 왜냐? 감소할 때의 그래프니까. 지수함수 할 때랑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잘 적용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합니다. 지수함수 fx가 ax라는 식이 주어지면 f0 값은 뭐냐? f0는 0 들어가니까 항상 1이야. f1은 뭐냐? 얘는 a예요. fp 플러스 q라고 하는 건 p 플러스 q는 fp 곱하기 fq와 같죠. 왜? a의 p 플러스 q는 a의 p 곱하기 a의 q이니까 a의 p가 무슨 식이죠? fp, a의 q가 무슨 식이죠? fq. 자, 빼기는 뭐죠? a의 p 빼기 q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a의 q분의 a의 p니까 fp 나누기 fq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np, 이건 뭐죠? a의 np, 얘는 a의 p의 n제곱을 해준 것과 같으니까 fp를 n제곱을 한 것과 같다 라는 성질. 우리가 나중에 이런 식만 보고도 아, 이런 식이면 지수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 라고 이해하란 얘기예요. 로그도 해봅시다. 로그 ax, x에 1 들어가면 0, a 들어가면 이번에는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로그는 바뀝니다. fpq가 되었을 때가 fp 더하기 fq, 얘는 빼기, 얘는 n이 앞으로 굴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 fp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임의의 두 개의 실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이 식 잘 봅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임의의 두 실수 p와 q의 중간값, 평균, 중간값의 함수값이에요. 자, 이거는 변역의 평균의 함수값. 여기는 뭐냐 하면 함수값들의 뭐죠? 함수값의 평균. 이게 같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직선이라는 얘기야. 봐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p, 여기가 q, 땡땡땡땡땡땡. 여기는 2분의 p 더하기 q. 자, 얘가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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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여기가 fp, 여기가 fq, 여기는 2분의 fp 더하기 fq. 어떻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 평균의 함수값이나 아니면 함수값의 평균이 일치하는 건 직선이 되는 건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면 잘 봐요. 지금 요 평균의 함수값은 여기죠. 그런데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죠. 그죠?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이다.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할게요.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여기는 뭐냐면 2분의 P 더하기 Q예요. 변역의 평균. 자, 얘가 이렇게 됐죠. F 2분의 P 더하기 Q. 여기는 FP의 값, 여기는 FQ의 값. 여기가 뭐냐면 얘의 평균. FP와 FQ의 평균. 즉, 함수값의 평균이 우리가 변역의 평균값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이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을 때는 언제라 그랬죠? 직선이었을 때 같고. 자, 그럼 위로 볼록이면 반대가 되겠네요. 자, P, Q, 여기는 P 더하기 Q의 평균값.
평균의 이 변역의 평균의 함수값이 여기고 여기는 뭐냐 하면 fp와 fq라고 하는 함수값의 평균이죠. 함수값의 평균. 어떻게 됐어요? 함수값의 평균이 변역의 평균의 함수값보다 작죠. 그때는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 위로 볼록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누가 크다? 함수값의 평균이 크고 위로 볼록이면 누가 크다? 평균의 함수값이 크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로그가 정의됐다. 로그 함수가 정의되는 거, 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개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